안녕하세요. 미팅집입니다. 오랜만에 수다집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여러 번 촬영 시도 중이고요. 제가 새 콘텐츠를 준비하는 중이어서 마이크를 샀는데 이거 테스트 겸 해서 수다집 촬영을 해봐야겠다. 가볍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지금 몇 시간째 찍고 있습니다. 근황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제 채널명이 니팅집에서 이팅집으로 변경되었어요. 지난 일상집부터 바뀐 채널명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바뀌었냐면 구구절절 이런저런 제가 많이 생각을 한 끝에 바꿨는데 결론적으로 바꾸고 싶었다 이런. 네. 제 채널에서 딱히 뜨개를 보여주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제 채널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니팅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팅집 그 자체가 돼버려서 제 성을 따서 이팅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황,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며칠 전에 어디서 옮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에 걸렸고 어제부터 격리 권고 기간이 끝나서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아서 좀 안 좋은 소리가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하는 거는 편집으로 잘 걸러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근황. 요즘에 코바늘에 빠졌어요. 오늘도 원래는 이렇게 모티브를 뜨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으나 제가 코바늘을 잘 못해서 이 코바늘 돌리기만 하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뜨개 없이 수다만 떨어보겠습니다. 코바늘에 빠진 얘기를 살짝 해보자면 아니 빠졌다기보다는 오기가 생긴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쩌다 코바늘을 갑자기 하게 됐냐면 제가 지그재그를 보다가 사고 싶은 모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색깔이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쯤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러다가 리네아에서 우연히 비슷한 도안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색 조합을 잘 해서 패키지를 그날 급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저는 코바늘 도안도 잘 못 보는 사람인데 유튜브랑 지인분들한테 물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떴어요. 늘림 구간을 다 떴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제 머리가 작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 치고도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손땀이 굉장히 쫀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조금 더 크게 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떴는데도 너무 작아서 이거는 다른 실로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 있는 리본 코튼으로 조카들 모자를 떴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이랑 핑크색이랑 두 가지를 떴고 노란색은 좀 줄어들으라고 따뜻한 물에다가 세탁을 한 상태고요. 핑크색은 아직 세탁 전인데 한번 써볼게요. 요런 느낌이에요. 제가 써서 안 예쁘지만 저희 조카들이 쓰면은 정말 귀여울 거예요. 네, 받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했겠다 다시 떠보는데 제가 그 전에 두 번이나 실패를 하는 바람에 실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죠. 원작실을 다시 구매하느냐 아니면 집에 있는 리본 코튼으로 뜨느냐 했는데 리본 코튼으로 지금 떴잖아요. 얘는 좀 꽉 끼거든요. 실이 조금 더 얇기도 하고 아무튼 꽉 끼고 이래저래 싫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대리님의 모아나 버킷햇을 뜨기 시작합니다. 패키지 주문해서 패키지 바로 주문 때리고 했는데 네, 색 조합이 망했고요. 그리고 종이실이 너무 갈라져서 제가 뜨기도 힘들고 이 광택감이 너무 싫어요. 이 광택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얘는 또 포기를 하고 이번에는 모티브를 뜨겠다 해서 야닝야닝님의 데이지 버킷햇 여름 버전을 뜨게 됩니다. 이것도 패키지를 주문해야죠. 근데 마침 야닝야닝 휴가와
제가 주문하려는 시기와 겹쳐서 그 휴가를 기다려야 되나 싶었는데 상세 페이지를 잘 보니까 패키지 속의 실이 제가 갖고 있는 실이더라고요. 상세 페이지에는 그 실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담겨있는 모양, 온도, 습도 모든 것이 그 실과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실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게 리본 코튼으로 먼저 연습을 해보고자 뜨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뜬 꽃잎이고요. 지금 수술만 여러 개 떠놓은 상태예요. 이 색으로 연습을 해보고 이 모자를 뜨기에는 색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색으로 떠보고 있어요. 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뜨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다집에서 하려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팅집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신 분들 중에 쟤는 뭔데 저렇게 놀고 먹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찔려서 이번 얘기를 준비한 건데요. 저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K 직장인이었고요. 작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 작년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재작년 연말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재작년 연말에 회사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그 건강검진 항목 중에 이상소견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갑상선 미세낭종이었습니다. 갑상선 미세낭종이 발견돼서 6개월 뒤에 추적검사를 해보라고 권장받은 상태였고 그리고 정신과 과목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여서 정신과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나왔었고 저는 그걸 보고 미세낭종은 좀 겁이 났어요. 이게 갑상선 암으로 발전되면 어쩌지? 라고 되게 덜컥 겁이 났는데 정신과 소견을 보고서는 역시 K 직장인이었군 하고 넘어갔어요. 하고 넘어갔었는데 작년 중반을 넘어갈 때쯤에 살이 엄청 빠지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공황이 나타난 거죠. 두둔. 그래서 그 공황을 처음 겪은 날엔 조퇴를 하고 병원에 바로 가야 되나 했는데 겁이 나서 일단 그날은 그냥 잤어요. 그냥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이거는 회사를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해서 연차를 내고 병원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 10군데 조금 안 되게 전화를 다 돌렸는데 이 정신과 초진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초진에는 검사할 것들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이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당장 그 공황 증상이 너무 심해서 빨리 병원을 가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한 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대기자 명단에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날 바로 그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시작부터 약물 치료에 바로 들어갔어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정말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게 약은 약대로 적응을 해야 되고 제가 겪었던 거를 공황 발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공황 발작은 또 그거대로 계속 나오고 그래서 회사 생활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출근해서도 조퇴하고 집에 가고 출근을 하는 길에 제가 지하철을 한 30분 정도 타고 다녔어야 됐는데 한 두세 정거장 가다가 내려서 숨 고르고 두세 정거장 가다가 내려서 숨 고르고 두세 정거장 가다가 결국에 집에 돌아오고 병가 내고 재택 쓰고 요렇게 겨우겨우 연명해 나가다가 이거 도저히 회사에도 일이 진행이 좀 자꾸 더뎌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표님과 면담을 했더니 휴직을 권하시더라고요. 몇 개월이 됐든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쉬다가 돌아와라 라고 해주셔서 파트장님과 인수인계 건을 얘기하고 다행히 빠르게 조율을 해주셔서 한 일주일인가 그것 만에 휴직에 들어갔어요. 휴직에 들어갔고
한 1주, 2주 쉬니까 약에도 적응이 됐고, 약이 처음에 엄청 졸리거든요. 그거에도 적응이 되고, 발작 증상이 거의 없다시피 확 줄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약이 정말 잘 드는구나. 약물 치료하기를 정말 잘했다 생각을 하고, 아, 이제 슬슬 다시 돌아가도 되겠다 하고 한 달 만에 다시 복직을 합니다. 한 달 만에 복직을 했고, 복직한 다음 날 다시 공황 발작이 시작됐습니다. 과호흡이 시작되고, 토하고, 뭐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뭐 그런 증상이 거의 또 다시 매일같이 일어나서 이거는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싶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할 때쯤에 와, 나 이러다가 불안장애 이거 나을 때까지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낫는다는 보장이 있나? 어떻게 해야지 빨리 낫지? 뭐 이런 생각을 막 되게 고민도 많아지고 그랬었는데, 아, 나 뜨개 좋아하니까 이걸로 좀 사람들 만나고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쉬는 김에 이걸로 뭐 돈도 벌면 좋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안을 쓰기 시작했고, 유튜브 하고 어쩌다가 뜨개 모임에 나가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또 모임을 하나 만들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호전됐어요. 이 사람 많은 곳에 갔을 때 엄청 그 증상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뭐 사람들 앞에 나서도 이제는 많이 증상이 적어졌고,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게 당황을 했을 때 컨트롤 안 되는 게 좀 큰데, 당황하지 않고 좀 이제 컨트롤이 어느 정도는 돼 가는 상태여서, 저는 이 니팅집을 했기 때문에 되게 빨리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언젠간 한 번쯤은 이 채널에서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뜬금없지만 제 불안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봤어요. 아직까지 다 나은 건 아닌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이따금씩 증상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증상이 심하게 한번 올라오면은 그 며칠 동안은 이제 뭐 여진처럼 좀 그게 남아있고, 그러면은 그때쯤에는 제가 일상이 또 이렇게 살짝 흔들리고 무너져서 제 모임 실바꿈 인스타도 제대로 못하고, 도안도 잠정 중단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생깁니다. 지금도 이제 좀 밀린 상태인데, 그리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또 하나.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보다 살이 엄청 쪘어요. 한 12kg 정도 쪘는데, 물론 퇴사를 하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운동을 원래 하진 않았지만 움직임 자체도 엄청나게 줄어서 그런 탓도 있지만, 이게 약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의한 이제 부작용도 있었고, 또 불안장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오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래요. 근데 저는 우울증까지는 아니라 하셨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폭식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살이 이렇게 쪘습니다. 이거는 뭐 천천히 이제 제 몸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빼나갈 거고요. 빼나가는 모습도 몇 번 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진짜로 이제 저 운동도 끊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켜보시고, 네, 이상 이팅집의 불안장애 썰이었습니다. 그냥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너무 걱정스럽게 볼 필요는 없고, 생각보다 주변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걸 겪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딱히 숨기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서 주변에 이제 그냥 편하게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얘기를 하면은 평범한 질환이더라고요. 혹시나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무서워하지 않고 병원에서 상담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병원은 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조만간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올 거예요. 뭐 그것도 제 기존 컨텐츠들이랑 뭐 엄청 다른 거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뭔가
조금 더 준비 과정이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마이크도 사고 그런 준비 과정이 있는 컨텐츠니까 기대는 하지 말아주시고 봐주시고 안녕. 다음에 봐요. 오늘도 수다 집에 놀러 와줘서 너무